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현입니다.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게 됩니다. 금리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의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거와 함께 옥석 가리기 함께 해보시죠. 실전 부동산 고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일부에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일조 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유광수 이사와 소통하시고 싶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02-2077-6357번 꼭 기억해 주시고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광수 이사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사님 어떤 공부 해볼까요? 네, 오늘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어저께 발표했었던 분양가 상한제에서 기본형 건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얼마가 책정되느냐가 있는데 3월 1일하고 9월 15일하고 매년 두 번씩 이것을 이제 조정을 하는데요. 작년 9월 대비해서 기본형 건축비를 2.25% 상승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 상승됐던 주요 요인하고 그다음에 큰 틀에서 봤을 때 부동산을 어떤 방향으로 좀 읽으셔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아파트 가격들이 너무 크게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해놓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장치인데 작년에 한 해 동안 보시면 로또 분양이다라는 일부 단지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세 대비한 분양가가 실제로 3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다라고 많이들 했었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들이 그런 로또 분양들을 없애고 좀 더 분양 시장을 좀 안정화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내일이죠. 3월 1일부터 2.25%가 상승되고 그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되면 전체적인 건축 비용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기존에는 63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644만 원이 돼서 3.3제곱미터당 14만 2천 원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분양가 가격들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약 한 7년간 기본형 건축비의 증감률을 봤더니 실제로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평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4년 3월하고 이제 9월하고 매 3월, 9월 두 번씩 실제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3월 달에는 13년 3월에는 1.91% 그리고 13년 9월에는 2.1% 그다음에 14년, 15년, 16년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시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증감률이라고 보실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증액되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그 재료를 보시면 토지의 비용하고 그다음에 건축비하고 두 가지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그 2월 12일 날 공시 가격 전국에 있는 공시 가격들 통계로 낸 내용들 들었었는데 전국 평균적으로 9.3%의 토지 가격이 올랐고 그다음에 건축비도 이렇게 해마다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새 아파트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분양가가 낮아질 확률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좀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승 요인을 보시면 간접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접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요율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보험료의 요율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무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건비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최저임금이 한동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장공, 그다음에 보통 인부, 배관공, 건축 목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11%, 그다음에 보통 인부 같은 경우 6%, 배관공은 7.98% 이렇게 실제로 인건비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건축비에 녹아들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그 2월 10일 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공시 가격의 변화인데 전국 평균으로 작년 대비한 금액인데 작년 대비해서 9.42%가 올랐고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서울이라든지 부산, 그다음에 제주도 이런 곳들이 많이 올랐는데 서울은 13.87%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도 중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20% 상회하는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지방은 마치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공시 가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 이상대들은 다 올랐고 전국 평균이 9% 이상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시 가격이 오르고 건축비가 올라가는 한은 앞으로 분양되는 가격대들이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기라든지 아니면 투자 이런 것을 떠나서 실제로 내가 실거주하는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시는 것이 아마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기본형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중에 기본형 건축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3월 1일부터 2.25%가 오르고 실제로 이제 이 시행령이 개시되는 순간부터 아파트가 들어가는 실제로 분양을 하는 주택들에 한해서는 이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대들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작년에 많이 있었던 로또 분양의 사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좀 줄어들 것 같고 이미 예를 들어서 용두동의 재개발 현장 이런 데서는 분양가들이 인근에 있는 그 시세 대비해서 별로 차이가 없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부터 인상되는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공부도 해봤으니까 이제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6호선 청구역 도보 4분 거리,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4층 가지고 오셨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 3억 1,6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5,600만 원 안고 투자하면 실투자금 6천만 원 전망되고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 월 8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투자금이 9,6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자세히 호재와 입지 살펴볼게요. 네, 그 서울에 있는 중구에 있는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어떤 전체적인 개발의 큰 컨셉은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을 재생하겠다라는 내용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서울의 이제 중심에 있으면서도 좀 낙후된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가격대들이 많이 오르지 않나 싶고요. 지금 물건을 소개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중구 중에서도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왼쪽에 있는 3호선 동대 입구역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가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청구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하고 6호선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청구역도 마찬가지로 5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가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2호선, 4호선, 5호선이 환승하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 입구역,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지하철역을 보시면 2, 3, 4, 5, 6호선 총 5개의 노선을 물건지에서 도보로 5분 내지는 10분 안에 다 도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위치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쪽에 보이시는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된 서울시의 어떤 큰 지하철 기준으로 발전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행역으로 해서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대문화 역사공원역도 마찬가지로 급행 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그 장기적인 큰 틀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주변에는 호텔들이 상당히 많고 위쪽에는 지금 가장 그 서울시에서 가장 큰 동대문 재래시장, 그다음에 동대문 상업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구, 그다음에 광화문 지역 이런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아주 안전한 투자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현장에 와서 보시면 인근에는 실제로 그 고급 주택가들이기도 하고 고급 주택가 플러스 그다음에 그 인근에 대사관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의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현장에 오셔서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의 다른 화면들을 하나 보시면 이제 큰 그림에서 서울시의 어떤 주요 업무 지구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CBD,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영등포를 기반으로 한 YBD라고 하고 강남구에 있는 GBD라고 하는데 이제 CBD 종로 이쪽에는
실제로 이런 그 물건들, 특히는 수익형 부동산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희소성 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시면서 좀 현장을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고, 동대문, 그다음에 청량리 이쪽 강북 쪽으로의 실제로 강북과 강남의 어떤 균형 개발을 위해서 전체적인 세금이 동대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주의 깊게 좀 기사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CBD 업무지구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종로 쪽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이 부분하고요. 세종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세종문화회관 앞쪽에 큰 시청까지 이르는 큰 길에 지하 도시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근에 이제 미 공병단 부지, 그다음에 국립의료원 부지,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 이렇게 3개 큰 부지들이 있는데 대규모로 다 개발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현장에 오셔서 중구에 있는 남은 땅들이 얼마나 되는지, 단독주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남산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 4, 5, 6호선 총 5개 노선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가장 먼저 제일 좋은 장점을 찝어주셨고요. 또 녹지도 인접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건물 잘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현재 한창 공사 중이고요. 지금 올해 7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중에 4층이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이고 실제로 고급 빌라촌이기 때문에 고급 빌라로 지어지고 있고,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차 주차하시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바로 세대로 올라가실 수 있는 고급 빌라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가 다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 현장에 와서 보시면 신축 주택 현장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희소한 위치이고 고급 빌라촌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꼭 직접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가격 메리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은 3억 1,6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시면 신축 건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신축 투룸의 전세가를 책정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 인근에 어떤 돋보이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약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5만 원에서 한 90만 원 정도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대출을 활용하시면 약 한 9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니까요. 꼭 실제로 인근에 있는 물건들과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어디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이 5호선 영등포구청역 도보 4분 거리 2018년 10월 준공됐습니다. 9층 건물 내 5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로 지어졌네요.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7천만 원 안고 투자했을 때 실투자금은 2,800만 원으로 전망되고,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 월 8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9천만 원 활용했을 때 실투자금을 7,800만 원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영등포입니다. 이사님, 영등포 개발 계획이 정말 많은 곳이잖아요.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그 공시 가격의 변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울시 내에서도 영등포구, 중구, 그다음에 강남구 이 세 구가 작년 대비해서 가격대들이 많이 오른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영등포구에는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고 그 발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그 입지를 보시면 5호선하고 그다음에 2호선 환승역인 영등포 구청역과 도보로 5분이 걸리고요. 실제로 그 도로를 양쪽 코너를 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채광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9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당산역과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5호선, 9호선이 하고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위치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젊은 그 세입자들, 임차인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위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보통 주택 임대사업자들로 투자를 많이 하시고 지금은 최근엔 장기형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장기가 이제 8년짜리잖아요. 아마 8년 뒤에는 이 주변이 지금의 어떤 낙후된 영등포의 이미지들은 완벽하게 탈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발전이 많이 그리고 급속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등포 시장 주변하고 그다음에 영등포 역사 주변 쪽들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상업지들로 이루어진 지역들도 기존에 낙후됐던 시설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왜 이렇게 낙후됐지 하는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30 서울 플랜의 3대 중심층이다. 그래서 여의도 영등포 지역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지역은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지만 그 주변에 이미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창출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가산 대림이라든지 아니면 마포 공덕 쪽으로의 진입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시면 대형 업무지구인 마곡지구하고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여의도에 그리고 영등포 지역이 3대 축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의도 이제 통개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발표가 되었었다가 이제 일시적으로 보류가 됐었지만 그 여의도 주변에 이미 낙후된 시설들은 실제로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개발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완급 조절 때문에 약간 보류가 됐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꼭 개발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현재 공사 중이니까요. 그런 상황들 실제로 공사되고 있는 상황들 꼭 직접 현장에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좋고요. 또 서부 지하 관선도로 지하 사업도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건물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네, 후분양 현장이기 때문에 건물이 다 지어져 있고요. 지금 뒤에서 가격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전세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투자하실 수가 있다. 이 부분도 큰 장점인 물건입니다. 5층 건물 중에 9층 건물 중에 5층이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이고 실평수는 12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직접 몸만 들어오셔서 사실 정도로 옵션이 잘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 있기도 하고 주차 공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너에 그리고 정남향의 물건이기 때문에 채광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꼭 그런 부분들을 직접 샘플하우스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1가에서 저희 투룸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가격 정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7천만 원. 예상되는 금액이 아니고 확정돼 있는 전세 세입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예상 금액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되는 금액이 2,800만 원. 영등포 지역 지금 최근에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이미 늘어난 지가 오래됐는데 선분양 그 예전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소액으로 좀 접근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대지 지분에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 대지 지분이 6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준공업 지역에 6평 정도 되는 거면 토지 가격만 해도 꽤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5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시면 7천만 원 후반대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셨다가 장기적으로 월세로 갈아타시는 방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1가에서 만나본 오피스텔 정보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부는 여기까지고요. 유광수 이사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